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은 그간 월드컵에서 조추첨 운이 굉장히 잘 따라주어 항상 순조로운 경기가 이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최악의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독일이라는 압도적인 상대를 만난 것인데요. 이런 충격적인 조추첨 결과를 확인한 일본 네티즌들은 죽음의 조에 걸렸다며 슬퍼하는 한편, 한국도 2대0으로 독일을 잡았는데 일본도 해볼만하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페인과 독일은 일본을 같은 16강 경쟁자라고 생각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유명 스포츠 언론인 아스에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스페인은 1포트를 차지하고도 독일이라는 거인을 만나 매우 불운했다고 볼 수 있지만 3포트 최악체로 분류되는 일본을 만났으므로 불운이 어느 정도 상쇄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4포트의 대륙간 플레이오프 승자와의 경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며 스페인과 독일이 16강에 진출했을 경우 F조와의 첫 맞대결 전망도 나쁘지 않다.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경기는 월드컵 2차전인 스페인과 독일과의 경기이며 이 경기는 누가 1위가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라고 밝히며 나름 3포트로 월드컵 예선에 올라온 일본을 그야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는데 벌써부터 16강에서 누굴 만날지 걱정부터 하는 스페인 언론의 이러한 기사는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일본의 전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일본은 그들만의 아이덴티티와 스타일은 찾았으나 수준 있는 골키퍼와 득점을 해결해줄 공격수 등 중요한 요소가 많이 빠져있다.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은 했으나 과거보다 전력 누수가 매우 심해졌으며 외국인 감독 대신 일본 감독을 선임한 점은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들의 선수들은 계속 유럽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결국 선수 품질의 비약은 없고 그저 그런 선수들 뿐이다 라며 일본의 16강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은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 축구 레전드 이니에스타와 함께 스페인을 이기는 방법을 상의했다 라며 스페인과 독일은 우승을 경험한 국가들이고 일본이 세계 축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상대들이지만 우리는 8강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의 높은 곳에 들어가도록 더욱 집중하겠다 라며 죽음의 조에서 선전하여 16강뿐만 아니라 8강 이상까지 진출하겠다는 다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본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스페인 축구 팬들의 의견도 스페인 현지 언론과 비슷한데요. 까다로운 3포트 국가들을 피해서 최악체 일본과 붙게 된 점은 희소식이나 독일을 만나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이런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지만 일본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된다면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까지 엮여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 2조에 대한 스페인 현지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포트에 배정받은 것이 전혀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 사실상 웬만한 1포트 국가보다 전력이 강한 독일을 만났고 중미와 남미에 위치한 팀들은 옛날부터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나마 3포트 후보 중에 걸린 팀이 일본이라는 점은 굉장히 위로가 된다. 긍정적인 점을 찾아보자면 경기 일정이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과의 경기는 마지막 3차전에 치러지므로 16강 토너먼트를 위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시켜줄 수 있을 거야. 스페인 언론들이 굉장히 고생하겠군. 일본 축구대표팀의 선수들은 전부 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 없는 선수들이니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 그나마 쿠보 다케우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 받았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세계 무대에서 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패들이 한 명의 몸값이 일본 국가대표팀 전체의 몸값과 비슷하지 않을까? 코스타리카에는 케일러 나바스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지만 일본은 그저 그런 선수들로만 가득하군. 이름보다 등번호로 식별하는 편이 편하겠어. 이니에스타에게 스페인을 이기는 법을 물어본다고? 미안하지만 이니에스타는 스페인을 이겨본 적이 없어. 하지만 이니에스타가 일본에 해줄 말은 있겠지?
외국인 감독을 고용하라? 진짜 패싱 축구와 가짜 패싱 축구와의 대결이네. 둘 다 점유율을 늘려가는 축구를 구사하지만 결국 8대2의 점유율을 보이며 일본에서 가장 많은 터치를 기록한 선수는 그들의 골키퍼가 될 것이다. 9대1로 벌어진다에 심리로 걸겠다. 상성상으로도 일본은 스페인에 굉장히 불리해.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이들의 피지컬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약해서 압박 전술도 통하지 않을 거야. 가짜 티키타카를 상대로 진짜가 어떤 건지 보여줄 차례야. 모라타만 나오지 않는다면 3점 차 이상의 대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이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모습을 대충 봤는데 그 정도 결정력이라면 대에아를 뚫기란 불가능하다. 코스타리카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8강까지 간 저력이 있는 팀이다. 물론 우리에게 이길 순 없겠지만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은 희망을 버리고 4년 뒤를 기약하는 편이 마음 건강에 좋을 것이다. 일본과 코스타리카는 저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독일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한지플릭의 독일 국가대표팀은 더 이상 그때의 독일이 아니다. 그들은 절대로 2번 당하지 않을 것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16강에서 벨기에나 크로아티아를 만나겠지. 벨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반면 크로아티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러시아 월드컵 때의 크로아티아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 1위로 토너먼트를 진출하여 크로아티아를 만나야 한다. 독일과의 무승부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다득점으로 1위를 노려야 해. 코스타리카 같은 중미팀은 기세가 너무 강해서 다득점이 어려우니 일본을 4대0 이상으로 이긴다면 우리가 무난히 조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 조가 죽음의 조라고 떠들어대던데 그들은 도대체 왜 우리 조가 죽음의 조라고 생각하는 거지? 스페인과 독일이 무난히 16강에 갈 것임이 분명하고 나머지는 전패 탈출을 위해 힘쓰고 있을 것이다. 네 말에 일부 공감하지만 코스타리카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이 조를 혼란에 빠뜨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저력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일본 때문에 죽음의 조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에서 아시아팀을 만난다는 건 정말 기쁘지만 무색무취의 팀인 일본을 만난 건 정말 좋은 보너스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풀전력을 동원해 다득점을 할지 체력 안배를 할지 전략적으로 잘 결정해야 한다. 주전 선수를 쉬게 해주고 후보 선수들로만 다득점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본에게는 미안하지만 일본 선수들의 이름값은 스페인의 유소년 팀만도 못한 것 같다. 요즘 아시아의 수준도 많이 상승해서 마냥 만만하게만 볼 수는 없다. 한국과 이란 같은 팀은 아시아 예선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며 가능성을 보여줬지. 그러나 일본은 어떤 축구를 구사하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그들은 월드컵 본선에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우릴 만난 이상 더 이상의 기적은 없을 것이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